예, 자, 좀 쉬셨습니까? 다 지워버렸네. 예, 좋습니다. 자, 다시 적게요. 자, 등록 기준을 구비를 하면, 자,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을 뭐 합니까? 신청을 하게 돼 있죠. 신청하면 서류 검토하죠. 이상이 없으면 등록 처분 및 뭐랍니까? 통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럼 통지 받고 나서 뭐 합니까? 보험 드려야 되죠? 업무 보증 설정. 보증 설정하고 나오면 뭐가 나와요? 등록증 교부. 등록증 교부 받고 나서 무슨 개시? 자, 이게 등록 절차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까 우리가 신청까지는 다 했죠? 그러면 이제 88페이지. 등록 처분 및 뭐라 해요? 통지. 여기 할 차례요. 그죠?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자, 신청은 아까 누구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그러면 신청 들어가면 며칠 이내 처분 통지? 며칠? 7일입니다. 자, 7일이라는 걸 벌써 잊어보면 어떡해요? 7일 이내 통지. 그러면 구술로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서면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통지할 때 그냥 합니까? 종별을 구분해서. 종별 구분. 종별의 종류. 그럼 공인중개사는 뭘로 바뀌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은 뭘로 바뀌어? 법인 개공. 이 종별을 구분해서 서면 통지해 준다는 거. 종별을 구분해서 서면 통지. 정별을 구분해서 뭐다? 서면 통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통지 받으면 바로 영업을 해야 됩니까? 보험 들어야 돼. 보험은 아까 언제까지? 업무 개시청. 근데 실질적으로 보험은 어디다 들어요? 보험회사하고 들죠. 그럼 관청에서 할 길이 없잖아요. 보험 들면 보험 증서가 나오잖아요. 그걸 갖춰서 등록 관청에다 보험 들었다고 신고를 해줘야 돼. 그죠? 관청에서는 보험 들어도 모르니까 보험 들으면 보험 증서 나오잖아요. 그 사본 갖춰서 신고하라고. 근데 예외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직접 통보를 해줄 수도 있어 없어요? 그때는 신고 생략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직접 통보를 해줘. 등록관청에다가 보험 들었다고. 그럼 본인이 직접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럼 하여튼 신고가 되든 통보가 되든 확인이 되면 등록증을 주죠? 언제까지 줘? 지체 없이 주게 돼 있어요. 자, 지체 없이 지금까지 몇 군데 나왔어요? 몇 번? 아니, 이 앞주하고 이번 주하고 두 번 나와서 두 번. 이 앞주에 어디서 나왔어요? 시험 부정행위자. 시험 부정행위자. 시험 시행기관이 다른 시험 시행기관인지 언제까지 통보? 지체. 그리고 등록증은 언제까지죠? 지체. 보험이 확인되면 등록증이 나와요. 그럼 보험 안 들면 등록증 줘, 안 줘? 안 줘.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자, 그러면 등록증을 겨우 받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등록증 겨우 받으면 게시를 해야 돼요. 사무소 보기 쉬운 곳에. 그죠? 그럼 게시하고 바로 영업해야 돼요? 인장 등록해야 돼? 왜 그러냐면 업무 시작하면 계약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서 쓸 때 아무 인장을 써야 돼요? 등록된 인장. 이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계약서 쓸 때 관청에다 이 인장을 쓰겠다고 등록을 한 인장만 계약서에 써야 돼요. 그래서 인장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인장 등록 시기는 언제부터요? 업무 개시 전까지. 이것도 업무 개시 전이에요. 보험도 업무 개시 전이고. 근데 차이가 뭐예요? 아까 앞에 시점이 차이가 있는데 아까 보험은 처분 이후부터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그럼 인장은 언제부터?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전이요. 그러니까 인장은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아무 데나 등록하면 돼요. 됐어요? 근데 하여튼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해야 돼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개공되는 시점을 언제로 봐? 자, 신청해 놓으면 개공이 됩니까? 처분 통지 받으면 개공이 됩니까? 등록증 교부 받으면 개공이 돼요. 처분 통지? 아, 교부가 아니고? 왜? 아, 써 있지. 그렇지. 써 있잖아. 써 있어요. 개공이라고. 그렇죠? 그럼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A라는 사람은 신청만 해놓고 영업을 했어요. A는 신청만 해서 영업했죠? 그럼 무등록업자입니까? 무등록업자가 아니에요. 이건 무등록업자입니다.
자, 무등록업자가 되면은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천. 징역 벌금 들어가요. 근데 B는 자, 처분 통지 받고 나서 뭐 하기 전에? 등록증 교부 전에 영업을 했어요. 그럼 무등록업자입니까? 개공입니까? 개공입니다. 그죠? 그런데 처벌 받아 안 받아? 뭘로 처벌받는지 아세요? 자, 봐보세요. 우리 법에서 이거 개시하고 영업하라 그랬죠? 개시했어, 못했어?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지, 안 받았으니까. 이게 등록증 개시 의무 위반. 이걸 줄이면 등록증 무슨 개시? 미개시. 100만 원이야 과태료 들어가요. 징역 벌금 들어간 게 아니라 100만 원이 뭐다? 과태료. 이거 들어가. 그 다음에 보험도 업무 개시 전까지 아무 때나 들면 되죠? 보험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럼 업무 보증 미설정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어, 없어요? 어떤 죄제 들어가겠어요? 어차피 모르겠죠.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임의적이란 말은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줄이면 뭐라 그래요? 임치. 앞으로 임치 그런 말하면 뭐야 돼? 됐어요? 그 다음에 인장도 업무 개시 전이니까 아무 때나 인장 등록하면 되죠. 그럼 인장을 등록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럼 인장 미등록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죄제? 업무정지. 무슨 정지? 업무정지. 그럼 이런 걸로 처벌받지 징역 벌금 들어가 안 들어가? A는 무등록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이고, 여기는 이런 걸로 처벌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C가 등록증 교부받고 저거 개시하고 인장등록하면 적법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하나 더. 그러면 무한정 또 업무를 안 하면 안 돼. 등록해놓고. 그럼 몇 개월이나 업무하라 그랬어요? 3개월. 그렇지.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 3개월 시점을 등록증 교부 시부터 3개월로 잡아야 돼? 처분 통지 시부터 3개월 잡아야 돼? 언제부터 3개월 기간을 잡냐? 예? 교부 시부터 3개월? 여기서부터 3개월 이내 하라고? 예, 좋았어요. 또 반대견해. 아, 처분 시부터 3개월? 오, 좋았어요. 그러면 둘 중 하나야. 뭐가 맞을 것 같아? 교부? 여기는 처분? 또 나눠져? 처분? 아, 처분이랍니다. 처분 시부터 3개월이네요. 교부 시가 아니라 뭐다? 처분 시부터. 이때부터 3개월 이내 해야 돼. 근데 만약에 3개월 이내 개인 사정으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100만 원이야, 과태료야. 3개월 이내 안 하면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어요. 됐어요? 그럼 과태료 처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휴업 신고를 해야 돼, 휴업. 왜냐면 저거 개공이 휴업하잖아요. 그럼 개공이 저때 됐어, 안 됐어? 됐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이내 못하면 무슨 신고해야 돼? 그러면 과태료 안 받아. 휴업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처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개념 잡았어요? 아, 이런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이루어진다는 거. 개념 잡았죠? 네.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자, 몇 줄 보면서 여기 안 나온 것은 다시 보충 설명할게요. 좋았어요. 자, 양가로 2번 보세요. 88페이지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88페이지 양가로 2번 보겠어요? 네. 등록 통지 세 줄 몇 줄 보세요.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중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 등록을 하고, 며칠 이내 서면 통지? 7일. 7일 동그라미 서면 동그라미. 자,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몇 줄 보세요. 자, 등록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 신청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을 뭐 하게 된다? 개공신분을 취득하게 된다. 그렇지만 개공신분을 뭐 하게 된다? 개공신분을 뭐 하게 된다? 취득하게 된다. 그러면 개공신분을 취득하는 시점이 처분 통지다. 그 이전에는 무등록, 이후는 무등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청색 2번 등록상의 협회 통보 나와 있어요? 주어 동그라미. 자, 등록관청은 두 번째 줄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 협회 통보 동그라미.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라.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라는 단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그 박스에 6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거 다 머릿속에 넣어야 되거든요. 오늘 3가지만 할게요. 등록증 교부상 몇 줄 보세요. 1번. 등록증을 주고 나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체크하세요. 행정처분 중에서 가로 안에 뭐가 있어요?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만 통보사항에 들어갑니다. 그 옆에다 적어.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는 통보사항이 아니야.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는 통보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처분 중에서 등록 취소하고 뭐만? 업무 정지. 이 두 가지만 통보사항에 들어가요. 그러면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는 통보사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6번 체크하세요. 소공 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 종료하면 신고하라 그랬죠? 관청에다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등록관서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 통보해 주게 됐어요. 일단 세 가지만 해봐요. 나머지 세 가지는 다음 주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필요 없고 일단 세 가지. 자, 협회 통보상, 등록 중 교부상 이거 하나 됐어요? 행정처분 중에서 등록 취소하고 뭐만? 업무정지 그리고 고용신고, 종료신고 몇 가지? 세 가지. 이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상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증 설정 나와 있어요. 청색 1번? 양가로 1번만 네 줄 밑적으세요. 자, 개공은 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 동그라미. 업무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의 조치를 한 후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뭐 해야 된다? 신고 또 그래. 이게 바로 보증 설정 신고야. 다만 보증기관에서 보증 사실을 직접 뭐하면? 통보하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등록증은 언제 교부한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적으세요. 자, 등록관청은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가 보증 설정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험 들었냐 확인한 후 언제까지 통보? 언제까지 줘? 지체없이. 지체없이 교부입니다. 지체없이 동그라미. 보험을 안 들면 등록증 안 나와요. 보증 설정을 확인한 후 언제까지? 지체없이. 거기만 밑줄 그시고. 자, 양가로 2번 제목 읽으세요.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 사유 제목만 밑줄 보세요. 분실 훼손 밑줄. 분실하고 훼손하면 재발급 받아야 되죠? 2번 기재사항 변경. 등록증에 보면 소재지하고 사무소 명칭이 있거든요. 그거 바꿀 때 재교부하는 거예요. 기재사항 변경.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제목 뭐예요? 근데 아까 종별변경 중개인이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 개공으로 바꿀 때 그걸 말하죠? 다른 건 재교부가 아니니까.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중은 관할구역 안 동그라미. 관할구역 안에서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개공으로 종별 바꿀 때 이때 재교부 사유라고 아까 했잖아요. 세 가지 재교부 사유. 분실훼손, 기재사항 변경, 종별 변경. 재발급 사유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때도 수수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 밑줄 그시고 시군구 조례라고 적어놓으세요. 시군구 조례. 예, 등록증 재교부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니까 시군구 조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앞쪽에 자격증 재교부는 뭐라 했어요? 시도조례라고 했죠. 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하니까. 여기는 시장군수 구청장이니까 시군구. 거기는 시도지사니까 시도. 개념 잡았어요? 자, 오른쪽 3번 업무 개시 나와 있어요. 자, 업무 개시 요건이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등록증 교부받고 바로 영업한 게 아니라 보험도 들어야 되고 인장 등록도 하고 개시하고 하라 그랬죠? 그것이 업무 개시 요건이야. 그 동그라미 1, 2, 3번이 그거야.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동그라미 3번 밑에 따라서부터 밑쪽 보세요. 따라서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항목을 모두 갖춰야 된다 그랬고, 만일 등록받은 자가 이러한 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중개업을 수행할 경우는 무등록업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업무보증 설정 위반으로 뭐라 그랬어요? 임의적 등록 취소. 보험 안 든 걸로 임치.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위반으로 뭐요? 업무정지. 아까 칠판에 적은 거 무등록은 아니지요. 그 다음에 개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근데 아까 몇만 원? 100만 원이라고 적어. 적어놨어요? 예, 그리고 끝.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제목 읽으세요. 업무 개시를 못하면 휴업 신고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 5번째 줄. 그럼으로부터 밑적으세요. 찾았어요? 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3개월 이내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뭐하라?
휴업 신고하라. 만일 위반하면 몇만 원? 100만 원의 과태료. 밑줄 그시고. 따라서 휴업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등록 후 몇 개월이네? 3개월 내 보증 설정하고 저거 다 하고 하라 그러죠. 자, 등록 후란 말은 등록 처분 시를 말합니다. 처분 시부터 3개월 내에 업무 개시해야 돼요. 못하게 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 과태료 안 받으려면 휴업 신고 들어가라 이 말이야. 개념 잡았어요? 아, 그래서 이제 등록 절차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TP 넘어가보세요. 자, 93페이지 등록증이 있습니까? 사진 붙이고 성명, 생년을 쓰고, 그죠? 그리고 종별이 있어요?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공, 그죠? 체크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나와 있죠? 소재지 있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시장, 구수, 구청장 직인입니다. 왜? 등록증은 시장, 구수, 구청장이 주니까. 그것을 애우란 뜻은 아니고 그걸 한번 봐야지만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 이해가 빠르다고. 아, 등록증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공부하는 데 이해가 빨라.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가볍게 한번 봐주시고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그 94페이지 등록증 개시 의무에 나와 있습니까? 양가 2번을 보세요. 개시할 사항. 자, 개공 동그라미. 개공이 개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 개공 동그라미. 그래서 마지막 떼줄 등록증 사본이라 그랬습니까? 원본. 원본 동그라미. 그리고 괄호 안에는 신고 필증 뭐다? 원본. 그 다음에 오른쪽 중개보수 실비 요율 및 한대표 개시하라 그랬죠? 그 3번 개공하고 소공 자격증 뭐다? 원본 동그라미. 원본이에요. 근데 괄호 안에 뭐라 그랬어요?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를 한정한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중개인은 개시하지 못한다. 이게 있는 사람만 개시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중개인들은 자격증 없잖아요. 개시 안 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보증 설정, 증명서는 네 가지가 개시사항이야. 보증도 원본입니다. 그래서 등록증, 자격증, 보증 설정, 보수 요율 및 한대표 네 가지가 개시할 사항이에요. 위반하면 첫째 줄만 적으세요. 몇만 원? 100만 원이요. 과태료. 과태료 사유 들어갑니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청색 2번 제목 읽으세요. 뭐라고 써요? 명칭 관련 의무가 있는데 첫 번째가 명칭 사용 의무가 있고 두 번째가 명칭 사용 금지 의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는 있는데 어떤 명칭을 쓰라 그랬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 공인, 중개사, 사무소 이 명칭을 쓰든지 또 하나가 부동산 중개 둘 중 하나 아무거나 쓰면 돼요. 그죠?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다가 대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쓰면 맞아 틀려? 그럼 공인중개사 대박 사무소 이렇게 쓰면? 맞아요? 네.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박 이렇게 쓰면? 네? 이것도 관계없어? 네. 관계없어요. 그러면 앞에 쓰든 중간에 쓰든 뒤에 쓰든 글자 배열은 뭐다? 자유롭다.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지문만 들어가면 돼. 문자만. 여기도 마찬가지. 대박 부동산 중개, 부동산 대박 중개, 부동산 중개 대박.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개공 중에서 중개인 있잖아요. 중개인도 이 위에 거 쓸 수 있어? 왜 그래요? 왜? 중개인들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그래서 오로지 부동산 중개만 쓰라. 이걸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걸 위반하면 개공이 위반하면 몇만 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들어갑니다. 100만 원의 과태료. 중개인도 마찬가지. 개공이 위반하면 몇만 원? 100만 원의 과태료.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또 5개 광고물 설치하는 경우 성명도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홍, 길, 동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성명은 어디에 나와 있는 성명 써야 돼? 등록증. 등록증에 나와 있는 성명이요. 그러니까 실명 쓰라 이 말이야. 가명 쓰면 안 돼. 등록증에 나온다. 그럼 법인은 누구 성명? 대표자 한 사람,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 쓰게 됐어요. 그래서 임원 다 쓴 게 아니고 법인은 누구?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그럼 이걸 위반해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그러면 성명은 어느 정도 크기로? 인식할 수 있는, 알아먹을 수 있으면 돼. 알아먹을 수, 인식할 수 있는 정도. 근데 우리가 연락처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크기로 표현한다. 이런 규정은 있어, 없어? 없어. 인식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 것은 오로지 성명만 그래요. 자,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이런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잘못되면은 지금 간판은 계속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그래서 등록관청에서 철거를 명할 수 있어, 없어? 등록관청에서 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들면 행정 대집행법상 대집행 들어가. 그 말은 대신 철거하고, 그죠? 비용은 의무자들이 부담하게 돼 있어요. 이걸 행정 대집행법상 대집행. 됐습니까? 예, 들어갑니다. 자, 이게 명칭 사용 의무고 또 하나 봐보세요. 명칭 사용 금지 의무가 있습니까? 예, 금지 의무는 뭐요? 자, 개공이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개공이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 명칭을 쓰라, 쓰지 말라? 쓰지 말라. 개공이 아닌 자가 써버리면 몇 년하고 몇 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몇 년하고 몇 년?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자, 앞으로 우리가 배우면 이제 벌칙도 다 해야 되고 아닌 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무조건 1년하고 1천이야. 징역 벌금 들어가요. 1이라면 징역 벌금. 아닌 자는 무조건 1년하고 1천. 됐어요? 그럼 이것도 잘못하면 철거 명할 수 있어요. 등록관청에서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대신 철거한다. 대집행 들어갑니다. 자, 끝났어요. 밑줄 그을게요. 자, 청색 2번 나와 있어요. 양가로 1번에서 첫째 줄 밑줄 그으세요.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한다. 거기까지. 둘 중 하나 아무거나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네 번째 줄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로 들어가면 글자별은 뭐다? 그 말은 앞에 쓰든 중간에 쓰든 뒤에 쓰든 관계없단 말이에요. 자, 동그라미 3번 두 줄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를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뭐만 써야 돼? 부동산 중개. 이 문자만 써야 됩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오세요. 양가로 2번에서 첫째 줄. 자, 개공이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하 유사명칭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아닌 자를 이거 쓰면 안 돼요. 자, 양가로 3번. 5개 광고물에 개공 성명 표기 의무 나와 있습니까? 네 줄 밑줄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물도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행에 관한 법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동그라미. 그럼 5개 광고물은 의무적으로 설치할 의무가 있어, 없어요? 의무 없다고 적으세요. 이건 설치할 때 말하는 거예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의무는 아닙니다. 설치할 때는 어디에 표기된? 등록증 동그라미. 사무소 등록증 동그라미. 개공 성명을 표기하는데 가로 안에 법인은 누구? 대표자. 분사무소 누구? 책임자. 밑줄 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네 번째 줄 후단 다섯 번째 줄. 자, 성명은 어느 정도 크기요? 인식할 수 있는 정도. 자, 성명 동그라미. 그럼 성명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연락처는 그런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연락처는 인식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주어 동그라미. 등록관청 동그라미.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철거를 명한다. 맞아, 틀려? 틀려. 등록관청. 그래도 말 안 되면 행정대집행법상 무슨 집행? 대집행. 들어갑니다. 행정대집행법도 동그라미 쳤어요. 과거에 민사집행법이라고 출제가 됐어요. 그 지금 또 맞아, 틀려? 틀려. 행정대집행법이라고 따로 존재하거든요. 별게 다 문제죠. 자, 오른쪽 양가로 5번 제재 있습니까? 1번하고 2번은 개공 동그라미. 개공은 전부 다 100만 원이야, 과태료야. 명칭 표기 위반에도 100만 원. 성명 표기 위반에도 100만 원. 개공은 다 100만 원이고 3번에 보면 아닌자 동그라미. 아닌자는 뭐야? 1년하고 1천. 공부하는 방법. 개공은 100만 원이고 아닌자는 1년하고 1천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간판 철거 의무 나와 있어요. 첫째 줄 개공은 후단에 지체 없이 동그라미 간판 철거인데 언제까지 철거해야 돼? 지체 없이. 언제까지? 지체 없이.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근데 두 번째 후다. 휴업 신고나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 왜 그래요? 아니. 자, 여러분들 개공은 휴업하든 업무 정지 받든 개공 신문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사무소를 계속 유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업무 정지도 사무소 없애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사무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간판 철거하면 안 돼요. 그거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철거 사유는 세 가지 쉬워. 사무소 옮기면 간판 철거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폐업 신고하면, 등록 취소당하면. 왜? 일 안 하니까. 그래서 세 가지 철거 사유고, 그래서 휴업하고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 안 합니다. 그러면 간판 철거할 때는 언제까지 한다? 지체 없이. 그러면 지금까지 지체 없이 몇 군데? 세 군데. 부정행위자 아까 나와 있죠? 등록중 언제까지? 지체 없이. 간판 철거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래서 이제 지체 없이는 앞으로 열심히 들으면 다 한 게 될 거예요. 왜? 내가 자꾸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죠? 그럼 왜 지체 없이가 자주 나온지 아세요? 아니, 이제 3월부터는 중개사법도 지체 없이 공부하라고. 이해됐어요? 맨날 민계 공부만 하지 말고 중개사법 지체 없이 공부하라고. 자, 끝. 자, DP에 넘어가 보세요. 자, 98페이지 7번 제목이 뭐예요?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표시 광고. 왼쪽은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양가로 2번. 99페이지 양가로 2번 보세요. 개공 동그라미.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외워야 돼. 별표 쳐놓고 무조건 외우세요. 명칭 표기해야 돼. 광고 낼 때. 대박 공인중개사 하면서 이 명칭 표기해야 되고, 소재지 및 연락처 표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개공 뭐까지 표기해야 돼? 성명. 세 가지 외우세요.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개공, 성명. 광고 낼 때 이거. 그러니까 허위 광고 하지 말란 소리야. 생각을 해보세요. 명칭 나오지, 연락처 나오지, 성명 나오지 다 나오잖아요. 허위 광고 하지 말란 소리야. 그래서 사무소 명칭, 소재 및 연락처, 성명 표기해서 광고하라는 거고. 자, 청색 2번 아닌 자 동그라미. 자, 첫째죠. 개공이 아닌 자는 표시 광고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아닌 자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두 번째 절 소공하고 보존도 들어가 버려요. 개공이 아닌 자 속에는 소공하고 보존도 들어간다는 거. 이거 좀 신경 써봐요. 그러니까 소공이나 보존은 표시 광고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소리야. 그래서 표시 광고는 오로지 개공만 하는 거야. 개공 잡았어요? 예. 그 다음에 청색 3번 제재 개공 동그라미. 개공이 위반하면 몇만 원? 아닌 자가 하면. 자, 여기는 다 벌칙이 또 비슷비슷하죠? 개공은 다 100만 원, 아닌 자는 1년 하고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제재는 이 제목들에도 자꾸 읽어야 돼. 워낙 많아서 우리 과목은 제재가 엄청 많아요. 근데 다 공부해야 돼요. 그거 제재 안 하면 점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자료가 나가겠지만 지금 자꾸 읽으세요. 그렇죠? 예. 자, TP 넘어가세요. 자, 100페이지 들어갑니다. 이중 등록하지 말라, 이중 소속하지 말라, 등록증 양도돼야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럼 칠판 보세요. 이중 등록 못하게 돼 있어요. 개념 잡아드릴게요. 이중 등록이란 뜻이 뭐예요? 두 번 등록한다 이 말이죠. 이거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질문 던질게요. 이거 한번 맞춰봐요. 아니, 맞춰봐. 벌써부터 흔들지 말고.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전혀 감이 안 와? 서북구 바로 나오잖아요. 아, 맞았어요. 오, 좋았어요. 오, 좋아. 자, 되게 기뻐요? 본인이 막 맞춰놓고 너무 좋아하네. 자, 좋았어요. 그러면 서북구에서 등록하고 또 등록하면 무슨 등록? 이거 하지 말란 소리야. 그러면 이건 맞춰보세요. 이건 되게 쉬워요.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서북구하고? 동남구. 그렇지. 이건 너무 쉬워. 동남구. 그 다음에 여기서 등록하고 또 등록해도 무슨 등록? 이것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란 소리요. 두 번 등록하지 말라. 그러면 이건 조금 어렵다 그랬죠? 이건 뭐고, 이건 뭐요? 그건 2번하고 똑같지. 또 이건 뭐야 이거?
그건 2번하고 똑같다. 대답 안 해? 에? 아, 그게 뭐냐고. 그것까지 알면 알고 있는 거는. 종별. 계공 종별. 종류. 그럼 예를 들어서 중개인도 계공 맞죠? 근데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했어. 공부해갖고. 그럼 자격증 있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계공으로 등록을 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폐업하고 이걸 등록하면 관계없죠. 그리고 아까 종별 바꾸면서 등록해도 관계없어. 종별 바꾸면. 왜 그래요? 종별 바꾸는 건? 종전 등록증 반납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중개인으로 그대로 영업하면서 다시 이걸로 등록해 볼 수도 있어, 없어? 이게 이중 등록이지. 그러면 이것도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하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안 걸리면 관계없겠지만. 걸리면 등록이 반드시 뭐가 돼? 이걸 필요적이란 말을 써요. 반드시 취소되는 걸 필요적 등록 취소. 자, 늦게 온 사람도 있으니까 개념 잡아드릴게요. 필요적 등록 취소를 또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그건 줄인 거고, 필치. 절대적 등록 취소. 이걸 줄이면 절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또 달리 표현해서 기속 취소. 이건 하여야? 취소 하여야?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3월부터 모의고사 일정 나왔다며. 아까 원장님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 볼 때 필요적 등록 취소란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절대적이란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저는 주로 필요적을 많이 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뭐 어떤 분은 또 절대적을 많이 써요. 이해되세요? 같은 개념이라고. 필치, 절치가. 근데 필요적으로 외워놨는데 절대적이 나온 게 또 뭐야? 그러지 말고. 같은 개념이에요. 이건 반드시 취소시킨다 이 말이고.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자, 징역 벌금. 1 그러면 1년 이하죠. 1천만 벌금이라는 소리야. 그럼 이중 등록 하라 하지 말라? 이중 등록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참아야지. 어떻게? 그렇지. 오늘 그거 안 하고 넘어갈 뻔했어. 자, 의 첫째 좀 적으세요. 개공은 이중으로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 지문 몇 줄 것이고, 자, 구체적인 A가 양가로 1번 나와 있잖아요. 양가로 1번 후단에 보면 등록 관청 관할 내외란 단어 있어요? 네. 이것이 내고 이것이 외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양가로 1번 내외란 말이에요. 이거 내고 외고 그 말이라고. 자, 양가로 2번의 중간에 보면 종별을 달리란 단어 있어 없어? 네. 동그라미. 이것이 칠판에서 뭐요? 이거. 세 번째 거 종별, 종류. 세 번째 걸 말합니다. 네. 개념 잡았어요? 네. 그리고 양가로 3번이 뭡니까요? 사무소를 사실상 폐업을 했으나 폐쇄를 했으나 폐업 신고가 됐어 안 됐어? 그럼 관청에서는 개공으로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또 등록하면 이중 등록이지. 본인만 사무소 없앴지. 그죠? 폐업 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이중 등록이 돼요. 만약에 그래갖고 이중 등록 돼버리면 등록 취소돼 버리고 1년하고 1천이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려면 폐업 신고하고 나서 해야지. 괜히 사무소만 없이고 마음 급하게 하면 이중 등록으로 처벌받아요. 그리고 이제 제재. 후단에 반드시 이 말이 필요적, 절대적, 기속 같은 말이라 그러죠? 반드시 취소되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필치, 절치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중 소속을 하라 하지 말라. 자, 그럼 이중 소속 개념 잡아둘게요. 자, A 개공하고 B 개공이 있는데 이 둘은 어떤 관계입니까? 친구요. 근데 각각 사무소 내고 있는데 B는 영업이 잘 돼. A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A가 B 밑에서 또 직원으로 또 들어가서 일을 하네, 소공으로. 그럴 수도 있어, 없어? 여기는 사장이고 B 밑에는 소공으로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이건 무슨 소속? 이거 이중 소속이에요. 개공이 다른 개공은 직원으로 간 거 이중 소속입니다. 그럼 이걸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A 개공이 어떤 제재 들어가?
똑같아 저기하고. 반드시 등록이 뭐가 되고 취소되고 필치. 그럼 1년하고 1차. 똑같죠? 그럼 자 하나 더. 이거 맞춰보세요. A 계공하고 B 계공이 있는데 둘은 어떤 관계입니까? 각각 사무소 내고 영화 보고 있어. 이 둘은 어떤 관계예요? A하고 B. 부부? 그게 아니고 전혀 모르는 관계. 전혀 모르는 사람. 됐어요? 그래서 C가 A 밑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B 밑에 또 취업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오전에는 A에서 오후에는 B. 그렇게. 그러면 이 C가 양쪽에 근무하고 있잖아요. 소공이. 이중 소속이 아니야. 소속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하라 하지 말라. 그럼 소공이 이렇게 하면 어떤 제재에 들어간지 아세요? 자격정지 들어갑니다. 이 자격정지란 말은 일정 기간 중개업을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자격정지. 됐어요? 그럼 보조원이 양쪽에 근무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것도 이중 소속입니까? 아닙니까? 이중 소속이요? 그럼 보조원이 이렇게 하면 어떤 제재 들어가? 어? 1년하고 1차. 그러니까 보조원도 이중 소속 하라 하지 말라. 그 말에 양쪽 근무하지 말라는 거지. 끝. 자, 밑줄 그어 드릴게요. 의 세 줄 밑줄 그으세요.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나와 있잖아요. 그럼 다른 개공 동그라미. 다른 개공의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조원도 마찬가지, 소공도 마찬가지, 임원, 사원도 마찬가지, 개공도 마찬가지, 양쪽 취업하지 말란 소리야. 다른 개공 밑에 취업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개념 잡았어요? 예. 그럼 이제 구체적인 예가 양가로 1번, 2번, 3번 있어요, 없어요? 예, 양가로 1번 보세요. 개인 개공이 다른 개공 고용이 됐다. 이거잖아요. 고용이 소공이 보조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개공이 다른 개공의 고용이 됐다. 이거죠, 이거. 이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또 임원 사원이 되는 것도 그렇고. 자, 양가로 2번. 고용인이 다른 개공은 뭐가 됐다? 고용이 됐다. 이거잖아요, 이거요. 고용인이 다른 개공은 고용이 됐다. 양다리 겹쳤다. 이거 아닙니까요? 맞는 말이죠?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 큰 내용 없어요. 결국은 양쪽에 취업한 거야. 이중 소속이야. 이거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란 소리요. 3번도 마찬가지. 그죠? 임원 사원이 다른 개공 고용이 되거나, 뭐, 임원 사원이 다른 개공, 임원 사원이 돼도 이중 소속.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청색 2번 제재를 보실래요? 개공은 반드시 취소되고 몇 년하고 몇 년? 그리고 소공은 첫째 줄 자격이 정지될 수 있고 1년하고 1차. 나와 있습니까? 보조원은 뭐다? 1년하고 1차. 자, 쉬워요? 어려워요? 예? 되게 쉽죠? 좋아. 자, 102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몇 페이지? 자, 이건 또 뭡니까? 등록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받는 거 하지 말라. 자, 칠판 봐보세요. 자기의 성명이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이거 하고 등록증을 뭐 했습니까? 양도되어 하는 경우. 또 하나가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뭐 한 경우? 양수되어 받은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것은 반드시 등록이 취소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몇 년하고 몇 년? 그럼 빌린 사람은 등록증이 있어, 없어? 1년하고 1차. 등록증 빌리지 말라 이 말이야. 끝이요. 벌칙만 외우면 돼. 이거 뭐 공부할 건 없잖아요. 자, 밑줄 볼게요. 청색 2번에서 양가로 1번 네 줄 다 밑줄 그어야 되네. 첫 번째 줄. 개공이 다른 사람이 자기 성명 또는 상호 동그라미.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두 번째 줄 양도 또는 대여 동그라미. 대여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 동그라미.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양수대였던 거라면 양수대여 받는 행위도 하면 된다 안 된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 큰 3번 제재 나와 있어요? 자, 양가 1번 두 번째 주후단 등록이 취소되고 그 말은 필치. 이것이 위에 걸 말합니다. 양도 대여를 말한 거예요. 필치.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그리고 양가 2번 빌린 사람 말이에요.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쉬워 어려워? 쉽죠? 눈물 나올라 그러죠? 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등록 실효하고 뭐가 있어요? 모두. 그러면 실효라는 뜻이 뭘까? 실효? 효력이 없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앉아서 등록이 다 됐었죠? 지금부터 다시 없애버립니다. 자, 등록해줬다가 없애버려요. 실효. 그 실효는 공부할 거 없어 사실. 그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개인 개공이 사망하거나 또 하나가 법인 개공이 해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두 번째가 무슨 신고? 배업 신고. 세 번째가 이게 실효사유야. 제목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근데 이 앞전에도 그랬지만 한 달 후에 실효사유가 뭐냐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그랬죠. 이게 실효사유. 몇 가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 하나만 해볼게요. 이 사망해산은 지금 효력이 없어진 사유잖아요. 그런데 무슨 사유도 된다 그랬어요? 실효사유도 되지만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도 돼요. 기억나요 이거? 한 바퀴 도신 분들? 사망해산은 실효사유도 되지만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고 기억나? 안 나? 안 나? 왜? 잊어먹었죠? 똑같아. 걱정 안 해도. 자, 그러면 봐보세요. 이걸 왜 이제 이걸 봐야 되냐면,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돼요. 봐보세요.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가다가 사망을 했어요. 뭘 했어요?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면 효력이 언제 없어져요? 사망 시 등록이 실효사유. 그러면 잘 보세요. 실효사유는 등록 취소도 실효사유가 맞죠? 그러면 사망한 사람에게 우리 법에서 반드시 취소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치사유도 되고 실효사유도 돼요. 근데 실효는 이때 된 게 아니라 이때 이미 돼버려요. 그러면 취소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법에서 취소를 하게끔 돼 있어요.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논리적으로 따지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 사망해산은 실효사유도 되면서 필치사유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것도 자주 틀린 게 뭐냐면 법인은 뭐가 돼야지 실효가 돼요? 그럼 법인 대표자가 있어 없어? 그럼 대표자가 사망하면 실효돼 안 돼? 그건 안 돼. 근데 이것 때문에 자주 틀려 그게. 개인 사망하면 애워놨기 때문에 대표자 사망도 실효된다 이렇게 하면 자주 틀린다고. 법인은 해산이 될 때 실효가 되는 것이지 대표자 사망은 실효사유가 아니에요. 그럼 대표자 사망은 어떻게 해요? 등록증 재교부 사유예요. 새로 선출해서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 등록증 무슨 사유? 재교부. 등록증 무슨 사유? 재교부. 개념 잡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목만 미쳐보시면 되죠. 끝! 자, 청색 1번에다가 필치사유라고도 적어 놓으세요. 사망해산은 실효사유도 되지만 필요적 등록 취소사유도 됩니다. 필치사유도 같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1번에서 네 번째 줄 중간에 보면 법인 대표자 사망이라는 단어 있습니까? 네. 밑줄 그시고, 그리고 마지막 줄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면 될 것이다. 이 지문 있어요? 네. 거기다가 화살표로 묶어 놓으면 돼요. 대표자 사망은 실효사유가 아니에요. 네. 해산이 돼야지. 그렇죠? 개인은 사망이 실효사유지만 법인은 실효사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폐업신고 제목 밑줄 등록 취소 제목 밑줄. 그래서 실효사유는 몇 가지?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10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뭐가 나와요? 무등록 중개업이 나옵니다. 자, 무등록은 딱 하나만 알면 돼요. 등록을 하고 영업한 사람이요, 하지 않고. 하지 않고 이게 무등록이요. 이건 공부 안 해도 다 알죠? 근데 여러분들 교재 보면 무등록 중개업 사유가 원시적 무등록 몇 가지? 후발적 무등록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이거 하나야. 자, 그럼 한번 봐볼게요. 원시적 무등록 봐보세요. 1번에 보면 일반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단 말이 있어요? 네.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그죠? 근데 2번 뭐라고 나왔어요? 등록 뭐 해놓고? 신청하고 처분 통지 전에. 아까 했어, 안 했어? 그러면 그것도 결국 등록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럼 똑같지. 등록 안 하고 한 거잖아요. 아까 한 거죠? 그럼 3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그건 뭘 생각하면 돼? 컨설팅 회사라고 적어놔봐. 컨설팅 회사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컨설팅 회사들이 컨설팅만 해야 되는데 중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근데 그분들도 중개업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무등록이야. 컨설팅 회사들이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이라고. 개념 잡았어요? 그것도 등록 안 하고 있으니까 무등록. 그럼 후발적 무등록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읽으세요. 다 읽었어요? 네. 이거잖아요. 사망, 해산, 이후 업무였다. 폐업 신고하고 업무였다. 등록 취소했고 업무였다. 그 말 아니야? 네. 그러면 결국 원래는 개공이었지만 효력이 없어진 다음에 업무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후발적 무등록이란 말을 써요. 그럼 결국 이것도 등록이 됐어, 안 됐어? 이거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하나야, 결국은.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효력 들어가 볼게요. 7번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거래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A라는 무등록업자 소개로 이루어졌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 거래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예요. 물건 사고 파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우리 법에 위반했어, 안 했어? 징역 벌금 받아.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천. 그죠? 그러면 이 무등록업자가 지금 고생해서 계약을 해줬잖아요. 중개보수 청구권 인정해줘, 안 해줘? 중개보수 청구권.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줍니다. 안 해준 게 다수 견해야. 왜 그러냐면 판례에서도 그렇고 이 둘이 중개보수 약정한 거 있잖아요. 중개지문 보수 약정하는 거. 이 약정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무효. 보수 약정 자체가 뭐다? 무효. 그러니까 보수 청구권 인정해준다. 이게 효력이야. 계약은 유효. 처벌만 받고. 됐어요? 중개보수는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줘. 끝났어요. 자, 몇 줄 볼게요. 자, 3번 제목 읽으세요. 자, 마지막 제출 유효입니다. 유효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어요? 네. 자, 오른쪽 페이지 제목 읽으세요. 자,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밑적으세요. 판례는 거기서부터. 판례는 의뢰인이 무등록업자에게 보수 지급하지 않는 경우 중개보수 지급 약정이라는 단어 있죠? 네. 그건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 동그라미. 약정 자체가 무효야. 보수 지급하자고 합의한 것 자체가 무효다. 그래서 무등록업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보수 안 주면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법상 보호가 안 돼. 됐어요? 예. 그 다음에 5번 제재. 첫째 줄만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년. 끝. 오늘 제재 많이 나왔어요? 적게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그거 다 외울 수 있겠어요? 외울 수 있어요. 왜냐면 벌칙이 비슷비슷하잖아요. 많이 나왔는데 과태료하고 징역법은 비슷비슷하니까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잊어먹더라도 읽어놔야 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모아서 벌칙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금방 잡아. 안 쉴 거예요. 좀 더 하고 싶어요. 지금 왜 안 쉬나 지금. 자, 107페이지 5절 뭐가 나왔어요? 결격 사유. 조금만 더 하고 싶게요. 자, 갑자기 날이 더워지고 있어 지금. 왜 더워지지? 자, 등록은 결격 사유 들어갑니다. 자, 보통 우리가 결격 사유 그러면 등록 후 결격 사유를 말해요. 시험 결격 사유도 있는데 시험 결격 사유는 결격 사유 말 안 써요.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10조를 말하는 거예요. 10조. 법 조문 107페이지.
쉽죠? 등록 결격 사유 있어요? 보통 결격 사유 그러면 이 등록 결격 사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12가지.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DP에 넘기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5가지로 줄여서 공부할 건데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제한 능력자가 있고 두 번째가 더 줄이면 파산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수용자가 있고 네 번째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랬죠? 행정처분을 받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원, 임원 중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이렇게 넣었어. 그래서 총 몇 가지? 5가지가 결격 사유 내용이에요. 이제 앞으로 할 거고 그 전에 효과부터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잘 봐보세요. 자, 머리 굴려봐. 굴리고 있어요? 오, 좋았어. 자, 아까 우리가 배울 때 등록하러 갈 때 누구만 등록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그러면 이분들이 결격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없어야 된다? 결격 사유 있는 자가 신청하면 등록을 해줘 안 해줘? 이게 효과예요. 됐어요? 그럼 또 하나. 정상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로 근무하는 도중에 파산 선고를 받는다 할지 이렇게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등록이 취소됩니다. 필치겠어요? 임치겠어요? 반드시 취소시켜버려요. 봐줄 수가 없어요. 이건. 필치, 절치 반드시 취소시킨다 이 말이죠? 이것도 효과. 그러면 결격사유 있는 자가 등록해주면 등록을 안 해주고 개업공인중개사 근무하다가 결격사유 발생할 수 있죠? 그럼 반드시 등록 취소. 그다음에 세 번째, 결격사유 있는 자가 소공이나 보존으로 취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게 돼 있어. 임원사원도 못하게 돼 있고. 그럼 결격사유는 소공이나 보존으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반대로 저분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결격사유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고시켜야 돼요. 뭐 해야 돼? 해고. 그러면 결국은 중개업을 하란 소리요? 하지 말란? 하지 말란 소리야. 결격사유 있는 자는 무조건 중개업 못해. 등록 안 되지? 취소시켜버리지? 해고시켜버리지? 취업 안 되지. 됐습니까? 저거 효과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 하나씩 여기 앞으로 걸린 사람들은 못 한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아까 우리가 배울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격사유 없다는 서류를 등록할 때 제출해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등록관청에서 관계기관에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그래서 조회해갖고 파산자인지 미성년자인지 징역형을 받은지 직접 확인 들어가. 이게 본인이 증명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결격사유 조회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지금? 108페이지 청색 2번 108페이지 청색 2번 제목 뭐라고 했어요? 세 줄을 맺을 거 주어 동그라미. 등록관청은 그래.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이 그렇게 나와있죠? 1항 1호부터 11호 이거의 결격사유 내용 저거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기간 동안 관계기간에 뭐 할 수 있다? 이거의 결격사유 조회권이다. 근데 애국인들은 그게 불가능하니까 자기들이 증명하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접 조회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다 없다? 이걸 결격사유 뭐라 그래? 그 말이구나. 무슨 말? 자, 그 다음에 내용. 자, 제한 능력자는 누가 있습니까? 자, 미성년자가 있고 또 피성년 후견인이 있고 또 피한정 후견인이 있고. 자, 미성년자는 몇 세 미만? 19세 미만이야. 그럼 19세부터 성인이야. 그럼 미성년자는 시험 볼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중개업을 해 못해? 등록 안 되지, 취업 안 되죠? 그래서 부모 동의를 얻으면? 안 됩니다. 결혼하면? 안 됩니다. 민법에서는 결혼하면 혼자 계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되고 못하게 막았어요. 동의 받아도 안 돼. 그럼 벗어나는 시기는 19세가 되는 수밖에 없죠.
19세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때 벗어나. 19세가 되면. 자, 큰 내용은 없고. 자, 밑줄 볼게요. 양가로 1번 미성년자 나와 있어요? 첫째 줄 밑줄 보세요. 미성년자라면 성년이 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여기까지. 19세가 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조사 따라서 미성년자는 혼인신고를 하였거나 법정 대리 동의를 받아도 결격사유에 벗어나 못 벗어나? 그 지문만 알고 있으면 돼. 너무 쉽죠? 좋아요. 자, 오른쪽 페이지. 피한정하고 성년 후견이 있어요? 네. 개념 잡아드릴게요. 칠판 봐보세요. 자, 피성년 후견인 개념이 뭐예요? 지속적으로 뭐? 결여. 자, 법에서 뭐라 하냐면, 민법에서 질병, 장애, 노령, 노인들, 그 밖의 사유로 그랬죠?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입니다, 결여. 쉽게 말하면 조금 많이 간 사람. 됐어요? 그러면 피한정 후견이라는 것은, 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조금 적게 간 사람. 그렇죠? 그러면 이렇다 해서 무조건 피성년 후견이 한정이 된 게 아니죠? 네. 이건 요건이고, 이제 되려면 이게 중요해요. 성년 후견, 개시 심판. 한정 후견? 이게 법원에서 떨어져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개시 심판이 떨어져야만이 한정 후견인 성년 후견이 돼요. 그럼 벗어나는 시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자,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종료 심판을 받아야 돼. 성년 후견 종료, 한정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만이 벗어납니다. 그러면 결격 사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시 심판부터 개시 심판부터 개시 심판부터 개시 심판부터 개시 심판부터 개시 심판부터 그럼 이 기간 동안 중개업을 하라 하지 말라. 근데 자격증 없는 사람은 시험 봐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시험 보면 점수 잘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 네. 그건 몰라요. 네. 무아지경 상태에서 막 찍어버리고. 그래서 혹시 내일모레 모의고사 본데 한번 술 많이 먹고 와서 찍어봐. 자, 그러면 몇 줄 거둘게요. 자, 양가로 2번에 보시게 되면 피성년 후견이 나와 있어요? 네. 피성년 두 번째 줄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히 결여 동그라미.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후단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결여되었고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지 피성년 후견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청구권자나 외운 게 아니에요. 배우자 뭐 사촌이 공무원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외울 필요는 없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동그라미. 피한정 후견인은 두 번째 줄 사무처리 능력이 뭐라 그러세요? 부족 동그라미. 그리고 후견에 후단에 보면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아, 좋았어요. 자, 오랜만에 나와갖고 내가 해가 꼬인다고 좀 웃고 있어요. 자,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좋았어요. 자, 하여튼 아니 기억 안 해. 자,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벗어난 시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종료 심판을 받아야 벗어난다. 종료 심판을 받아야 벗어난다. 이 줄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자, 그래서 개시 심판부터 종료 심판까지가 결격. 그 다음에 이제 파산자 들어갈게요. 파산자란 것은 빚을 많이 졌다 해서 파산자가 아니죠. 법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 선고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빚을 많이 져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더라도 파산자가 아니에요. 완전 능력이 없는 것은 일단 요건이고 법원으로부터 파산 뭘 받아야 돼? 선고를 받아야지 파산자입니다. 그럼 벗어나는 시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어떻게 하면 벗어나? 파산 선고를 받으면 여러 가지 자격이 제한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권리 행사를 많이 못 하는데 빚 다 갖고 나서 복권 신청을 해서 복권 결정이 뭐가 돼? 돼야지만이 벗어납니다. 그럼 이것도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죠? 네. 자,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결격. 그러니까 중개업 하라 하지 말라. 시험 볼 수 있어요? 네. 학교 오면 자격증 나와. 그런데 예외적으로 복권이 안 됐는데도 중개업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아니, 빚을 갚아도 복권이 안 되면 결격인데, 예외적으로 이 복권이 안 되더라도 중개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격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자, 모르겠죠? 여기는. 모르죠? 여기는. 왜 그러냐면, 내가 이야기 안 해줬고 밑줄 안 그어줬거든. 1개월 달에. 봐, 수험생들은 특징이 안 해준 건 절대 몰라. 해줘야 돼. 하는 것도 까먹는데요. 자, 예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결정? 그리고 또 하나가 파산 선고 후 10년 경과되면 파산 선고 사기 파산죄라고 있는데 그걸 받음이 없이 10년 경과. 사기 파산죄 같은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하여튼 파산 선고 후 몇 년 경과? 10년 경과되면 자동으로 복권되어 버려요. 자동으로 복권되니까 이걸 자동 복권, 법정 복권, 법의 규정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당연 복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동으로 복권되니까 선고 후 몇 년 지나면 복권이 없더라도 중개업 할 수 있다 없다? 원리가 그야. 이거 예외적으로 몇 가지?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봐보세요. 자, 양가로 1번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법원에 신청을 하여 그 결정으로 파산 선고를 받는다. 이 지문 있어요? 파산 선고도 그러면 이때부터 결격이 시작됩니다. 빚을 많이 졌다고 해서 결격이 시작된 게 아니고 파산 선고를 받아야지 결격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법원의 복권 결정이라는 단어 있어요? 동그라미. 그때 벗어난다고 나와 있어요. 선고 시부터 복권 될 때까지가 결격. 근데 그 밑에 줄 보면은 또한 있어요? 무슨 결정? 면책 결정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선고 후 사기 파산죄를 범하지 않고 몇 년 경과? 10년 경과 동그라미. 이때는 자동 복권 되어버려요. 나와 있어요? 예가 몇 가지? 예가 두 가지 있어요. 면책 결정을 받거나 선고 후 몇 년 경과? 10년 경과. 이럴 때는 자동 복권 된다는 거. 개념 잡았어요? 자, 여기까지. 자, 파산자까지 공부해봤죠?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걸 기념해서 어떻게 해야 돼? 쉬었다가 나머지. 9시 같습니다.